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 관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요. 남은 그냥 남이지만 자식은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닌 어떤 존재입니다. 내 살이고 내 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까?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고마운 줄을 모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미안해지고 또 서운해지고 그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최선이 충분했는지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효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효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모에게도 해당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충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공자가 말한 부모의 마음. 공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공자는 상황에 따라, 묻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답변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빛이었습니다.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어렵다. 일이 있으면 자녀가 대신 수고하고 음식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드시게 하는 것, 그것이 어찌 효라하겠는가. 논어 위정편. 밥을 차려드리고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도,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의견이 다를 때도, 그때도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 공자는 그것이 진정한 효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부모의 입장에서 읽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학원을 보내고 용돈을 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도 따뜻한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참는데 자식한테는 못 참고, 바깥에서는 웃는데 집에서는 찡그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정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자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혹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땠나요? 칭찬보다 지적이 많지는 않았나요? 걱정이 앞서서 따뜻한 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오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2부 기대가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자녀에 대한 기대.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뤄줬으면, 내가 고생한 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안정된 삶. 이것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소망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보다 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순수한 소망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종종 다른 모습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부모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자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간극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반복되는 오해의 근원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논어 위정편. 그릇은 하나의 용도만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국그릇은 국을 담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그릇이 아니라고. 하나의 쓸모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말을 자녀에게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그릇이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한 그릇도 아니고, 내 자랑의 그릇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안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고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면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었다고 해도 그 길이 내 자녀에게도 옳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또 다릅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꼭 틀린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잘 되면 사랑받고 못 되면 실망시키는 관계는 자녀에게도 무겁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 앞에서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참부 멀어지는 자녀가 더 그립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그렇습니다. 명절에나 보고 그마저도 잠깐이고 전화도 뜸해지고, 예전에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언제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억누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서운함을 내비치면 또 자식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꾹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작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세상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쁜 것입니다.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락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오히려 참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심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두려워해야 한다. 논어 이인편.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기쁘면서도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지만 부모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곁에 있는 시간이 기쁘면서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자녀가 내 품을 떠나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 한마디가 때로는 긴 편지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내가 걱정된다는 것, 내가 생각난다는 것,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것. 그 걱정을 잔소리로 포장하는 대신 그냥 따뜻한 한마디로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깊이 닿습니다. 자녀도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연락하면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전화해도 바쁜 것 같으면 미안하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 얼굴이 생각나도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먼저 내미는 손이, 그 짧은 연락 하나가 서로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사부 부모의 진짜 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충분한 경제적 지원.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건이 맞아야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소 바르게 행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소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논어 자로편.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자랍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말보다 부모가 밥상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남한테 잘해라 하는 말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부모의 모습이 더 깊이 각인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하는 말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힘들어도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 어렵더라도 진심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 곁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불편한 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것들이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것들이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로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들입니다. 혹시 나는 자녀에게 줄 게 없다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한 부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잘못해준 것 같아. 자식을 공부 많이 시키지 못했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거나 바빠서 자주 못 봐줬거나 그 말 한마디를 더 해줄 걸, 그 자리에 한 번 더 함께 있어줄 걸, 이런 미안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미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은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고 만족하는 자가 부유하다. 논어 도덕경. 자신을 이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자책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은 지금의 나를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이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방식이 서툴렀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삶 속에 담긴 마음을 어른이 된 자녀는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혹은 손자, 손녀에게 그냥 웃는 얼굴로 안녕 한마디를 해보세요. 잘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냐고, 오늘 날씨 좋더라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닿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기대 한 가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믿음 한 가지를 채워보시겠어요? 가족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공자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 항상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 맞춰가는 과정은 계속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온화한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주는 것보다 따뜻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멀어진 것 같아도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침묵을 녹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미 자녀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한 부모입니다. 미안함을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답답함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을 좁혀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논어 하기편. 자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혹시 내가 자녀를 충분히 알려고 했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돌아봄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소중한 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